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면서 참 정치라는 게 또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예. 뭐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넘불내행이라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넘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 그렇습니까? 예. 넘불행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예. 아주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만 보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뭐 누구 상대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막 들이대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직격탄을 막 날리더라고요. 그 간장 한 사발 얘기도 나오니까 예. 김성진 대표가 던진 그 미끼를 물지 않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미끼 예. 이준석 대표가 또 미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끼를 안 무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타나더라 하면서 했고 이준석 대표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그 2016년에 나한테 떨어져서 그러나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는 그 안철수 의원한테 2016년에 살고 계시나 많이 즐기세요 하고 두 분이 아주 이 신경전을 좀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는 안 좋죠. 않습니다만. 예, 지금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도 구원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설전 벌이면 손해죠. 손해죠.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육면 초과라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육면 알아보기로 하고 육면 초과에 몰렸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뭐 사실 국회의원이라든가 이걸로 지금 끝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죠. 정치적 행보가 계속 주목받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대국민 이미지가 아직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준석 대표와 어떤 당 대표 이걸 둘러싸고 경합관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준석 대표로서는 안철수 의원이 껄끄럽죠. 네. 당에 있어서 그래서 정점식 개혁위원인가요? 아니요, 최고위원을 지금 정정식 의원을 추천해놔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준석 대표가 비토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왜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나는데, 안철수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를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도 가만히 있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기보다는 기자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딱 입을 다물고, 예. 아이고, 뭐 그런. 그거는 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그 안철수 대표가, 물론, 그 사람이 순수하고 이래서 기자들이 하나 물으면은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지 몰라도. 이 대표하고는 또 좀 감정이 있으니까. 아, 사람이라는 감정이 요럴 때 잘해야 한다니까요. 감정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나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이러면요. 같은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 정서가 그래요. 예,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한쪽이 잘했다 못했다 하더라도 싸우면 같은 사람으로 보는 정서가 있거든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으로서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의 어떤 큰 정치인으로서 풍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오불관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다른 당 대표를 노린다든가 다음 차기를 노릴 때 좋은 거지. 지금 거기에 미주알 고주알 그렇죠. 대응하는 것은 지금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좀 가시돋친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이제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단기 필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는 들었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렇죠. 자기 세력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장재현 의원의 혁신 포럼 거기 자기 회원도 아닌데도 가가지고 축사도 했죠.
근데 뭐 거기 한 60여 명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115명의 과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의 힘이 예. 지금 세가 엄청나게 윤회권을 세죠. 예, 결국 그거죠. 예. 그다음 원외위원장 모임. 28일에 있었던 그 2호회라고 예. 수도권 원외위원장 모임인데 그래서 25명인 모양이에요. 거기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선거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시장 선거 때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거기 또 가가지고 예. 또 한 말씀 하시고 그 자리에는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분도 좀 당권을 노리지 않습니까? 예. 또 나경원 전 의원 그분도 또 뭐 생각이 많으니까 예. 다 왔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하고도 식사 모임을 아주 활발히 하는 말.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용히 기반을 우선 넓혀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작전을 잘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거는 좋아요. 그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전 국민의당 출신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워낙 숫자적으로나 뭐 이러니까. 없지요,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은 있죠. 개인기로 지금 살아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래도 대통령 후보도 했고 그다음 뭐 그래도 국민의 지지도 아직도 상당 부분 있고 중도파는 사실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개인기가 중요한데 또 당 내에서는 개인기만으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뭐 세를 규합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개인기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확실하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확실한지 아닌지 몰라도 워낙 그 세니까 그쪽으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차기 주자로서 뭐 확실하다는 이제 확신이 들 때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저변을 넓혀가지고 본인이 다음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무게감도 보여주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크지는 않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좀 고립주의. 예, 본인이 워낙 뭐 잘나고 해서 그리고 그런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다른 뜻으로 조금 자기 위주로 나가는다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본인 중심주의가 꽤 센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무너뜨려야 이거죠. 그러니까 귀족주의. 어떤 아버님도 의사였고 부인도 의사고 그렇죠. 그 본인은 재산이 뭐 1,500억이니 하는데 예,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잘났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걸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이분이 계속 그 큰 고비를 못 넘기고 철수를 계속 했던 게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엄청나게 그 맹목적인 충성, 팬덤 현상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차기를 노린다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자기를 버리고 파고드는 게 필요한데 그게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10년을 했는데 이른바 그러니까 측근이 없어요. 그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멘토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 언론의 회자가 돼서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점을 본인도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람들을 늘리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취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안장연대 아닙니까? 안철수와 장제원의 연대. 결국은 자기 힘으로 국민의힘에서 다수를 만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 공동정권을 하자는 그런 정신이 있었고 그 중간다리를 놓은 사람이 장제원 아닙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 정치권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제원과의 안장연대를 통해서 친윤과의 접점을 지금 모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혁신 포럼에도 갔고 그리고 또 이 정점식 의원 이 사람이 친윤이에요. 원래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추천해가지고 정치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네거티브 단장도 오고 전부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목 두 자리에 한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전략을 지금 네? 여러 방면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예. 장세동 씨 같은 분 예. 완전히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지키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지금 의원도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고, 예. 그 다음 거기에 더해서 자기 저변 확대,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라고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완전히 장제원 의원하고 뭐 안장연대, 그건 이제 아직은 희망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할 나위 좋지만은, 장제원 의원은 아니더라도 있죠.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기를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모이거든요. 자기를 버릴 때. 정치도 있죠. 저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포기할 때 상대방도 뭘 주지. 내가 모든 걸 취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공동정부라든가 이런 게 바로 그 기브 앤 테이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저도 뭐 한두 번 정도 옛날에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는데, 그때 거기서 같이 했던가요? 예. 하여튼 좀 참 제가 주선이 그랬습니까? 그게 참 저한테 좀 식사를 몇 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참 그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 그게 착하다는 게 정치판에서 꼭 좋은 거냐? 좀 교활해야 한다. 좀 그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저는 기대하고 싶은 게 좀 교활함을 좀 키워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준석 대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은 당권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는 전혀 당권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럴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 그 2호회인가 거기에서 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마치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갈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안철수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도 누가 음모적으로 나를 음해하기 위한 작업을 벌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당장은 당권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뭐 겉으로 그러는지 속내는 어쩐지 모르지만, 또 지금 당권에 도전할 사람들이 김기현, 권성동, 그리고 정진석 뭐 이런 사람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좀 다선 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이제 소장판은 또 별개로 하더라도. 근데 이런 분들이 아직은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력이랄까 압박이랄까 이런 게 당장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일종의 군기잡기랄까 꿀밤주기 아닌가, 윤핵관들이. 그렇지 않아 갖고는 저걸 도대체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요? 근데 이번에 아까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해서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임시 전당대회 열어 갖고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라든가 이런 김기현이 권성동은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지금 장재현하고도 입장이 다른데, 뭐 정진석 뭐 국회부의장이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갔을 때 당의 상황이 이게 지금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이준석 군기잡기 뭐 그거 아니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의 이 지금 성상남 문제가 이거는 있죠. 군기잡기용이 되기에는 조금 너무 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고 어떤 진짜 징계를 해가지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그 성 문제로 사실 뭐 상당히 지지도 잃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그것도 당 대표가 어떤 성폭행, 성추행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성 문제로 같은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이롭지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당대표가 성폭행이 아니고 어떤 성매매는 좀 구단이 약하지만 하여튼 성문제로 이렇게 되는 건 우리는 용납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내보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저는 군기잡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도 뭐 그렇게는 예, 봅니다만. 군기잡기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윤리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래서 이거는 군기잡기는 아니지 않느냐.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그런 문제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상황을 윤 대통령으로서는 용납하기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려운 오히려.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을 잡아서 그런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최근에 보폭이 심상치 않다. 넓어지고 심상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역시 다르십니다.